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워닝홀딩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2.44 이제 하락 마감이 됐는데 오늘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신고가를 좀 찌르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으셨을 텐데 아쉽게도 오늘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하방 압력이 작용을 했다라고 좀 판단되는데, 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결국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더 갈 수 있냐 없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텐데,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워닝홀딩스 주주분들에게 한 2주 전만 해도 우리 이 3만원 정도 오면 일정 부분 비중을 좀 덜어내보자 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이 트럼프가 등장을 하고 나서 판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갑니다. 그 가는 이유 정확하게 아신다라면 사실 이런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올 수 있죠. 하지만 가야 되는 이유를 아신다라면 밑으로 내려와도 오히려 밑에서 추가 매수하실 수가 있어요. 근거를 아셔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요거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입니다.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역사적 신고가다. 그래서 댓글창에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워닝홀딩스 정말 신고가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오히려 매수세도 붙을 수 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요청 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뭐라고요?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급부터 확인을 하는 게 기본이죠. 일단은 자, 외국인 수급. 자, 오늘 마이너스 140억가량 나왔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이제 매도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매도 수량이 이제 외국인 수량으로 잡혔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수급 자체는 아쉬웠죠. 왜 그렇죠? 개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메인으로 들어온 수량은 이제 개인이 많이 잡혔죠. 자, 어제 이제 프로그램이 좀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좀 종가 베팅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다시 돌파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희망을 가졌을 텐데, 뭐 아직 일정에 대한 부분이 아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올라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횡보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뭐 기술적 분석을 좀 신봉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자, 요 구간에 뭐가 있죠? 개인들의 물량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의 지금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11월 4일, 11월 초잖아요. 실제로 이제 11월 달 초부터의 수급 현황을 보시게 되면 보세요. 거의 대부분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때는 외국인들 모두 매도, 기간이 일부 들어오긴 했지만 후반에만 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집중적으로 물량이 들어온 건 누구죠?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죠. 여기서 물린 개인들 여기서 다시 한번 올려 쳐줄 때 한 번에 돌파하면 안 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올라가는 척 내려오고 올라가는 척 하면서 여기서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가면서 이탈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점이 하나 있죠. 바로 금융투자 매수가 좀 찍혔다라는 거예요. 자, 얘네가요, 고점에서 꽤 많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그 전부터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10월 말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죠. 최근까지도 꾸준한 매수세가 좀 이어진 편이었어요. 자, 그럼 무슨 뜻이죠? 이 금융투자자 역시도 여기서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일단은 최근까지 매수가 들어왔을 때를 판단하자면 평단가가 어느 정도 이제 요 라인의 중간 지점에 좀 맞춰졌을 것 같아요. 수익 구간에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특징이 뭐죠? 회사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본인 회사의 자금을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누가 투자하죠? 탑 트레이더라고 하는 회사 직원이 매매를 하죠. 이들의 특징이 뭐죠? 바로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금융투자 회사에 성과를 바로바로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특징이 단기 매매를 하는 성향이 굉장히 짙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요 구간에서 집중 매수가 들어온 건 맞는데 언제든지 엑시트 할 수는 있다.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금융투자만 믿고 좀 홀딩 하시는 분들은 살짝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연기금이에요. 그리고 투신. 일단 투신은 최근에 뭐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일단은 뜨문뜨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본인들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고액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큰 매매를 하지 않죠. 무슨 말이죠? 단타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워닝홀딩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에서도 써먹으시면 좋은데, 연기금과 투신이 같이 겹치는 종목이 꽤 많아요. 얘네들이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꽤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 물론 이 수급만 확인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해당 종목에 어떤 일정이라든지 또 뭐가 있죠?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자, 많은 분들이 차트만 보시고 혹은 수급만 보시고 재료만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매를 할 때 세 가지 요소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 차트 당연히 중요하죠. 결국 차트를 보는 건 이 심리가 녹아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상향하면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매수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수급이죠. 수급은 결국 개인이 아닌 누군가가 사주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실제로 들어오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의 좀 팁을 드리자면, 스몰캡들 있잖아요. 뭐 시가총액이 보통 시총이 한 5천억 미만인 애들은 수급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위주는 무조건적으로 수급을 보셔야 된다. 세 번째는 재료죠. 재료가 곧 일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종목이 외가지 되는 요 이유들. 워닝홀딩스는 로봇주랑 엮여 있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뭐가 있죠? 자, 워닝 IPS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로봇주 섹터의 흐름으로 이어가기도 하지만 반도체 섹터 흐름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IPS가 계속해서 가준다라면은 워닝홀딩스도 워닝 로보틱스가 아니라 IPS를 추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워닝홀딩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3,900원 라인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거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 일단 뭐 여기서 매물대가 뭐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는지, 혹은 여기서 일정 부분 세력들이 시세 차익을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단기적으로 CES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산업용 휴머노이드까지 내년 CES에서 로봇 각축전. 일단은 사실 로봇만 다루는 그런 행사는 아니에요.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매년 열리는 행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세계 최대 가전 정보 기술, T 관련 기술력을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장소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로봇이라고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CES의 가장 화두,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요거에 대한 일정은 제가 앞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자,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오죠. CES 2026 일정. 자, 요게 홈페이지인 걸로 추정이 되고요. 자, 일정이 1월 6일부터 9일. 확인되시죠? 6일부터 9일이면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워닝홀딩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로봇주들도 이 CES 일정에 맞춰서 한 번에 슈팅을 좀 줄 걸로 좀 판단이 되죠. 그래서 제가 워닝홀딩스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일정이 1월 6일에서 9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12월 말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사이에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물론 실제로 이 CES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은 요 기간 동안 발표하는 내용을 어떤 특징주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몰캡들. 하지만 이제 워닝 로보틱스죠. 아직까지는 참석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추후에 혹시라도 워닝 로보틱스의 그 참가 내용이 확인된다라면 꼭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참석을 한다라면 요것도 기사 띄우고 갈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워닝홀딩스, 더 나아가서 워닝 로보틱스가 실제로 이 CES에 참가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찾아봐서 확인이 되는 대로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도 확인을 같이 해주시려면 뭐를 해주셔야 될까요? 구독이죠. 다음번에 제가 영상 촬영할 때 한번 알려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구독 눌러주셔서 꼭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로봇이 메인이 될 거라고 좀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대다수가 참석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 빅테크들, 빅테크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삼성, LG, 현대, 두산 로보틱스까지 이제 모두 다 참석을 하고요. 뭐 여기서 로봇 관련 기술력을 선보이면서 여기 관련된 캡 애들이 튈 확률이 매우 높겠죠. 삼성전자 참석하면 뭐가 나올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결국 로봇주의 대장은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레인보우가 1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레인보우가 가는지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요. 2등주 어디죠? 두산 로보틱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중요하고 시가총액 2등주 두산 로보틱스도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 드렸죠. 그 다음에 3등주 로보티즈. 로보티즈가 최근에
어쨌든 횡보가 계속 좋아요. 아쉽게도 우리 원익홀딩스와 이 1등, 2등주를 서로 돌아가면서 해줬던 종목인데, 일단 로보티즈는 실제로 로봇 액추에이터를 실제로 다루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원익홀딩스, 더 나가서 원익 로보틱스죠. 동일하게 이제 로봇손을 또 만드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요, 이 CES 일정에 맞춰서 매도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좀 더 롱텀으로 보신다라면 뭐가 있죠?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우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요거는 어제 나온 건데, 자,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다. 자, 한미정책 수혜 기대의 관련주 들써. 이제 뭐 로봇주를 모두 다 이제 칭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현대오토에 뭐가 최근에 엄청 좋죠. 현대차에 엮여있는 회사다 보니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문에 굉장히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죠. 뭐 요것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요거였죠.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백악관과 국가 로봇 전략회의 논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주주인 현대차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었죠? 자, 클로버도 대가 굉장히 좋았죠. 자, 이틀 전에 실제로 이 넥스트레이드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 클로봇 한번 매수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부분을 언급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 구간이 좀 나왔었죠. 제가 요나 영상 촬영해드려서 시간에 거래가 되는 그 구간에서 한번 클로봇이 좋다, 다음날 갈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좀 단기적인 매매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차트 흐름이었죠. 자, 딱 요 라인. 자, 역사적 신고가가 요 라인이었고, 자, 요때 기사가 나왔죠.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엮여있는 우리 클로봇이 당연히 다음날 좋을 수밖에 없었죠. 왜? 이 구간은 역사적 신고가 위치였기 때문에 모든 시장 참여자들 다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클로봇을 좀 추천해드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아까 차트가 좀 중요하다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차트,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신고가를 돌파해주는 요 구간들. 근데 기사까지 나왔어요. 재료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한 번에 슈팅을 줄 수밖에 없다. 생각보다 좀 약하긴 했어요. 한 10% 정도 가다 말았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0% 정도는 가져만 해주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클로봇도 일단은 오늘 수급이 좀 안 좋았죠. 최근 외국인 수급이 좋았는데, 클로봇의 특징은 이 프로그램이 주포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3일 연속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또 클로봇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요 프로그램 매매를 꼭 추종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판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이 한미정책 수혜,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 뭐가 기대가 되나요? 행정명령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 내년에 검토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인데, 제가 이거 미리 예측을 좀 해드렸죠. 무조건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제가 앞전에는 이제 99%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감히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100% 진행이 된다라고 좀 예상이 되죠. 그 이유는요, 자, 로봇이 당연히 미래의 먹거리인 것도 있지만, 이거를 진행하는 이유, 이 행정명령을 진행한다라는 건 결국 로봇 산업에 미국이 투자를 하겠다, 이제 정부에서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진행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로봇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규제가 굉장히 덜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지금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조선이 좀 약간 비슷한 사례가 전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원자력, 요거 관련된 섹터들이 결국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좀 도움을 받기 위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뭐가 있죠? 하나오션 있죠. 하나오션이 기본적으로 앞전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수주한 수주장으로 주가가 올라간 것도 맞는데요. 정확하게 작년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1년 동안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상승한 이유는 미국은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중국을 견제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죠? 중국 앞에 이 대만이 있어요. 대만 앞바다에서 매번 군사훈련 하죠. 근데 여기 대만에는 뭐가 있죠? TSMC가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TSMC도 중국에 넘어가게 되죠. 굉장히 핵심 반도체 산업을 하고 있는 TSMC인데, 자, 해군이 매번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요거 견제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군함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요, 중국이 군함이 더 많습니다. 미국이 군함이 더 적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군함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조선 1위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중국한테 만들어주세요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2위 국가인 바로 우리나라, 한국에 바로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오션도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하죠.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수주 물량이 쌓이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주가 흐름이
좋을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얼추 이 일봉상의 흐름을 봐도 이 121선을 좀 타고 가는 흐름이에요. 물론 더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또 하나오션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려면 이제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된 수주 물량이 쌓여야 된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어요. 에너빌리티 역시도 AI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필요한 건 전력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전력을 공급해주는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을 다루고 있고요. 가스터빈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풍력터빈, 수소터빈 모두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서 결국 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미국이 또 배도 못 만드는데 뭐도 못 만들죠. 원전도 시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대체가 바로 우리나라 원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작년 12월 대비 얼마나 갔죠? 대략 한 5배 갔습니다. 하나오션도 5배 갔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큰 틀에서 보시게 되면요. 미국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테슬라가 내년부터 옵티머스를 양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품을 지금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주문했죠? 중국 업체에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진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테슬라가 중국 부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 수에 대한 부분은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정적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제 단순하게 내년쯤에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나왔죠. 하지만 오히려 일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기사를 끄집어내서 로봇주의 흐름을 올려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단기적으로 요 일정을 추정을 하시면서 일정이 이제 1월달 6월 6일에서 9일이죠. 요 일정 전에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나는 좀 더 길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뉴스들과 정보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내용적인 부분은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혼자서도 뭐 정보 찾아보시겠지만 다들 바쁘시죠? 먹고 살기 바쁘신데 이런 내용적인 측면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많이 해주시려면 늘 강조드리죠. 예, 구독을 눌러주셔라.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 앞으로 영상을 제가 촬영할 때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선물이 있습니다.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다? 종목이죠. 자, 미리 말씀드리면요. 500%는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죠. 저는 항상 종목을 선택할 때 왜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점검을 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단순하게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500% 가는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최근에 무상증자가 이렇게 종목들이 리스트가 보이시죠? 근데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상증자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무상증자가 늘어난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확인이 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테마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상증자 테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과거에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죠. 오로지 무상증자 재료 하나만으로 점상을 가고요. 상한가를 갑니다. 6일 동안 6연상 갔죠. 그리고 저점 대비 1300% 갔습니다. 이렇게 테마로 번지게 되면 단순하게 한 100% 가야 될 종목들이 500% 가고요. 한 700% 혹은 1000%까지도 가는 현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이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 테마의 1등주로 1300%를 갔다. 야,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테마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는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을 추적해보자 라고 해서 가져온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이 특징들이 유보율이 높아요.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입니다. 그래서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혹은 돈을 잘 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에 무상증자가 가능하죠. 자본이 많고 돈이 많다. 무슨 뜻이죠? 예, 대기업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 한번 보시면요. 대표적인 기업 이제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의 유보율은 대략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기업 치고는 굉장히 약한 편이죠. 그러면 현대차의 유보율 한번 봐볼게요. 자, 현대차의 유보율 얘는 대략 한 7200%.
아까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 되는데 이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은요, 이 현대차 유보율에 무려 10배가 넘습니다. 실제로 유보율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해당 종목의 유보율 몇 프로죠? 7,500% 아니죠. 75,000%입니다. 아까 현대차 유보율 한 7,000% 됐죠? 현대차의 무려 곱하기 13배는 되는 것 같아요.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유보율이 무려 7만 프로가 넘죠. 그러면 이거 마음 먹으면요, 20대1의 무상증자 혹은 30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하죠. 이렇게 진행되면요, 2000% 갈 수 있어요. 2000%. 제가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죠. 우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자,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5대1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자,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 500%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들을 보시면요, 텔콘 RF 제약은 무상증자를 얘는 2대1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프로 갔나? 330% 갔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 종목도 무상증자, 얘는 3대1 진행했어요. 3대1 진행하고 300% 갔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 아까 테마 1등주였던 얘는 무상증자 좀 많이 했죠. 얘는 8대1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00% 갔죠. 자,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 접근하자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5대1의 무상증자를 예상한다라면 충분히 500%가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납득이 되시죠. 자, 이 정도 수익률이면 우리 원익홀딩스 모두 정리하시고 이 종목 한번 담아볼 만하지 않을까요?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자, 원익홀딩스는 제가 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통해 정보 제공해 드릴 거고, 자, 500%가 어쨌든 예상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자, 이 정도면 우리 소액은 한번 베팅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정말 소액은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액이라 하면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하시더라도 예상 수익률이 500%였어요. 그러면 얼마가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또 수익 한번 챙기시고요. 또 다음 종목 중장기 포트 제가 또 영상을 통해 안내 드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1년만 묻어두시죠. 이런 말씀도 안 드리죠. 자, 얘 한번 보세요. 한번 공시 나오고 발동 걸리면 점상을 가고 상한가를 갑니다.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다.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자,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마무리될 수 있죠. 충분히 단기적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종목이고요.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일단 숫자 3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이시니까 원익이라고 남겨주세요. 꼭 숫자 3을 남겨주셔야 제가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에게 요 무상증자 예상 종목을 안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3을 우선 남겨주시고 원익을 남겨주셔라 라고 강조드릴게요.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자, 공시 나오는 거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요거는 어렵습니다. 자, 공시 나오면요, 이렇게 점상으로 가요. 이때 진입이 불가능하죠. 사람들이 안 팔아요. 그럼 우리 어디서 진입하죠? 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수 있나요? 못하죠. 무서워서 못합니다. 언제 내려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서 요거 한번 먹어보자,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 일자가 12월 11일이죠. 자, 정규자금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신 시간이 늦은 저녁일 것 같은데 뭐 시간 상관없어요. 뭐 새벽이 되든 늦은 저녁이든 걱정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뒤에는 원익이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우리 돌아오는 정규장 언제죠? 12월 12일 금요일이에요. 우리 정규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오후장이라도 12월 12일 오후장이라도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누르시기 귀찮으실까봐 이렇게도 준비해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 누르시면 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나오는데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시면 되고요. 자,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동작을 합니다.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고요. 거기서 뭐라 그랬죠? 숫자 3, 그 다음에 원익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돌아오는 내일 정규장이죠. 금요일장에는 꼭 진입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세력들이 얼마든지 요거를 테마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테마가 강해지기 전에 미리 진입해서 요거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무리하지 마시고 소액만 진입해 보시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공매도를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 대차장고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대차장고가 뭐죠? 공매도를 하기 위해 주식이 빌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빌려간 종목의 수량을 이제 대차장고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최근에 증가한 건 맞습니다. 자, 200만 주에서 한 대략 한 20만 주 정도 최근에 증가를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요, 대차장고가 어떤 유의미한 상승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게 공매도와 무조건적으로 직결되진 않죠. 대차장고가 늘어났다고 해서 바로 공매도가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닙니다. 대차장고가 늘어났다는 건요, 일단은 공매도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됐다. 자, 이 상황에서 실제로 공매도 잔고로 계좌로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로 이제 매도를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미 공매도가 진행된 물량도 포함되어 있고 이제 대기 중인 물량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요, 워닝홀딩스가 본격적인 상승을 했던 구간은 요 구간이죠. 근데 요거 갑자기 공매도 대차장고가 줄었어요. 이거 무슨 의미죠? 공매도 세력들의 쇼커버가 들어온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차장고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워닝홀딩스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쇼커버 현상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 수급이 갑자기 또 강해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대차장고가 줄어든다. 요게 바로 쇼커버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아직은 대차장고가 줄면서 외국인 수급이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쇼커버가 나타나진 않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공매도 요즘 비중을 한번 봐볼까요? 자, 워닝홀딩스의 공매도 비중, 요거는 이 종목이 아니었네요. 자, 워닝홀딩스입니다. 자, 매매 비중을 보시게 되면요, 어때요? 지금 2% 넘어가는 게 딱 하루 있죠. 나머지는 다 1% 남짓이 안 됩니다. 이러면요, 공매도 세력이 실제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진짜 공매도 세력이 진입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요게 이제 기간별 공매도 순위를 나타낸 건데, 자, 매매 비중 보세요. 자, 1등 20%. LG 디스플레이는 무려 40%에 육박을 합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공매도가 들어왔다. 공매도 세력들이 개입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워닝홀딩스는 전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매매 비중이요, 한 4% 이상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꾸준하게 4%가 5일에서 6일 이상 찍힌다. 그때부터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기준을 제가 명확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매매 비중이 4% 이상, 최대 5%, 요 정도 수량이 6일 이상 매일매일 찍힌다. 그러면 실제로 공매도가 들어온 게 맞고요. 자, 기간별 공매도 순위에서 보시게 되면, 자, 이런 한호 시스템 같은 종목들 어때요? 매매 비중이 17%가 넘어요. 자, LG 디스플레이 아까 거의 40%였죠? 얘는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12월 달에만 11%가 넘습니다. 요런 건 실제로 공매도가 진입한 게 맞아요. LG 디스플레이 한번 봐볼까요? 최근 흐름이 어찌됐건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죠. 한온 시스템, 얘도 사실 공매도가 있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하락은 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공매도가 진입하는 종목들 한번 보실래요? 대표적인 게 하나솔루션이 있습니다. 얘는 진짜 대박이었던 게, 요때 봐보세요. 엄청난 음봉이 내려왔죠. 요때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대차장고도 한번 보면요, 하나솔루션 한번 대차장고 가볼게요. 자, 이때 보세요. 대차장고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죠. 물량도 보시게 되면요, 자, 이때 대략 한 800만 주,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1800만 주, 무려 1000만 주가 늘어났습니다. 이때 시기를 보시게 되면요, 자, 며칠이죠? 7월 29일부터 갑자기 증가를 하죠. 자, 얘가 7월 30일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닝 쇼크가 있었어요. 자, 어닝 쇼크.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안 나왔고 소위 말해 적자가 났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대차장고 늘어나고 공매도 매매 비중도 미친 듯이 올라가요. 자, 이런 경우가 진짜 공매도 세력이 강력하게 작용했다라고 좀 봐주면 되니까, 아직 워닝홀딩스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혹시라도 워닝홀딩스가 실제로 공매도 세력이 개입했다, 이런 낌새가 보인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 한번 다뤄드릴 거니까, 자,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도 많이 다뤄드릴 거예요.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